안녕하세요. 청세롬입니다. 자,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유튜버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조금 살아났습니다. 물론 어제 3% 넘게 떨어졌는데 오늘 2% 정도 오른 게 오른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흔들리긴 흔들릴 거예요.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이러면서 자리를 잡을 건데, 자,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과도하게 빠진 건지, 아니면은 더 빠질 수 있는 시장인 건지, 아니면은 올라야지 맞는 시장인 건지,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고요. 꼭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따른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전업 투자자일 뿐이고, 자,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에요. 매니저가 됐든, 펀드 매니저, 여러 가지 증시 전문가들 또는 자금을 굴려주는 그런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의 자금 운용력, 아니면 애널리스트들, 이 사람들이 개인들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돈을 받나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쩐주들한테 돈을 받는 거지, 절대 이 사람들이 개인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항상 독립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독립적인 투자 마인드를 갖추셔야지 진정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어쨌든 종목들 어제하고 다르게 파란불인 종목이 별로 없고, 반대로 어제 한국 BNC도 빨간불이었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빨간불이었지만 요 종목들은 파란불이고, 어제 파란불이었던 카카오페이는 오늘도 역시 파란불이네요. 카카오페이 비싸다고 했잖아요. 굳이 제가 표현하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PBR 수준이 2800, 코스피 2800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어떻게 빠지면 안 되는 마지노선인데 지금 더 빠진 거잖아요. 2600선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카카오페이는 80배를 쳐준 거예요. PER을 80배를 쳐준 게 아니라, PER 80배면 그럴 수 있어요. 유망한 기업이고 핀테크 기업이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장악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80배 정도는 쳐줄 수 있어요. 충분하게. PER, 근데 퍼가 아니라 PBR, 장부상 가치보다 80배를 주가를 더 평가해 준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수준이 2800이 PBR 1.0이에요. 근데 그거조차도 평가를 못 받는데 이 카카오페이란 주식이 뭐라고 PBR을 80배를 쳐주나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10만 원도 비싸다고 했죠.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종목별로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네이버 한번 갔다 올게요. 항상 늘 그래 왔듯이 네이버 가가지고 증시 관련돼서 분위기가 어떻고 어떤 기사들이 지금 떠 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밤사이 나스닥이 좀 더 빠지긴 했는데, 자, 코스피가 1.8% 회복, 코스닥은 2.7% 회복. 물론 어제 떨어진 것만큼, 지금까지 떨어져 왔던 만큼 10% 넘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한 방에 회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금요일 마무리 어떻게 보면 연휴를 앞두고, 원래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추석이 됐든 설날이 됐든 이때 다 자금들을 빼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됐든 기관 투자자가 됐든 작전 세력 주포들이 됐든. 근데 이번엔 오히려 뺀 게 아니라 오히려 베팅을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제 분명히 주가 오를 거야, 여기가 바닥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 더 출렁거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궁극적으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세론자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지금 뭐 2600 간당간당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800이 그냥 PBR 1.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빠진 게 분명하고요. 뭐 3500, 뭐 3600이라도 결코 거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 내내 S&P 나스닥 1년 내내 자고 나면 뭐 역사상 최고가 계속 이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제가 어제 미국 시장도 거의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제 생각으로는 거기서 더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두고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 꼭 금리 인상이 나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 우리나라 시장 이미 금리 인상을 했어요. 2번 이상. 물론 올해도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 뭐 3번 올린다, 2번 올린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올해에 2번, 3번 금리를 올린다면 오히려 그거는 경제가 그만큼 뜨겁다는 거예요. 자,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돈이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올리는 거고,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뭐 제가 굳이 뭐 기사가 찾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미국 뭐 GDP 4분기에 뭐 6% 가까이 성장했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작년에 미국 GDP가 뭐 5% 후반대 이렇게 성장한 거 다들 알고 계시고요. 이 정도로 경제가 괜찮기 때문에 물가가 들썩들썩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테이퍼링이 조정되고 뭐 긴축에 들어가네 어쩌네 금리를 올리네 어쩌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면은 물가를 잡기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선 분위기가 좋고 고용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긴축에 들어간다, 돈줄을 잰다 이러고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왜 증시가 흔들리고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지는 간단합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자산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아요? 우리가 기껏 투자해봤자 5천만 원 1억이잖아요. 물론 그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 5천에서 1억 그 언저리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가 올랐을 때 시장이 망가지면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좋다. 이거는 자산가들 막 1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이야기지, 우리한테는 오히려 뭐다? 오히려 기회예요. 왜냐고요? 시장이 빠지니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주식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있나요?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끝이에요. 뭐 한 달 기다릴 필요도 없고 1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뭐 동학 개미운동의 아버지 존니 대표는 뭐 주식 파는 거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 물리는 거 아닙니다. 안 물리려면 무조건 해지, 위험 회피를 하셔야죠. 위험 회피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오버나이트 하지 않는 거예요. 시장이 열렸을 때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면 되고, 나는 싸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거보다 더 싸지면 나오면 그만이에요. 올라가면 팔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던져놓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래놓고 반토막이 났네, 30%가 빠졌네, 시장이 망가졌네, 정부가 지랄 갔네, 공매도 때문이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을 잃은 거는, 뭐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거는 누구 탓이다? 본인 탓이에요. 본인 탓.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주식 타점 잡아서 산다면은 그 타점도 남이 잡아주는 타점이 아니라 자기가 타점을 잡아야 되고,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반발짝 정도만 앞서가시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뭐 모범생들이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약간 완전 12시 정각 딱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살짝 빗나가서 살짝 11시 이렇게 조금은 삐딱한 시선으로 보셔야지 주식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고요. 비행기가 뜨는 자리,
그냥 활주로를 달리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날아오르는 그런 타점을 잡으셔야 되시고, 그 타점이 랜딩 기어를 접고 날아오르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아무리 내가 싸게 샀다라고 생각해도 더 빠져, 그 자리에서.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10번 사도 한두 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철칙이에요. 1, 2% 안에서 반드시 손절하고 다시 타점 잡으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고점 대비 1, 2% 떨어지면 반드시 그냥 익절. 올랐으니까 익절하면 됩니다. 근데 무슨 고집인지 손절하지 않고 익절하지 않는 분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더더구나 지금 같은 이런 시장 더 단타치기 좋은 이유가, 자, 어제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그냥 거의 뭐 1조 5천억? 1조 5천억 가깝게 매도를 쳤고, 기관들은 그냥 묻지마 매수 들어갔죠. 묻지마 매수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은 그게 패시브 자금, 담아야 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 운용하는 펀드라든지 자금을 굴리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버나이트 해야만 돼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운영력들이 징계를 먹어요. 왜냐하면 야, 지금 자금을 계속 돌려야지 왜 현금을 들고 있니? 뭐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규칙들. 이 기관들이 돈을 운용하는 규칙들. 그러니까 우리처럼 시장이 끝나면 돈을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걸 잘 활용하셔서 치고 빠지기만 잘 하셔도, 파도 타기만 잘 하셔도 저는 충분하게 개인들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를 이용하지 않고 기관들은 돈을 못 빼기 때문에 오버나이트를 못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건데, 개미 투자자들은 전혀 장기 투자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런 유리한 상황을 이용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복싱 선수가 양팔을 쓰잖아요. 근데 한 팔을 접어주고 한 팔로만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조건은 다 활용하는데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뭐 유가가 됐든 환율이 됐든 들썩들썩 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유가도 뭐 100불 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뭐 환율도 지금 121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둘 다 환율도 진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유가도 러시아가 변수가 조금 있긴 하지만, 러시아도 이제 뭐 예전에 소련 시절에 그런 패권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안에서 타협을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시장 분석한 어떤 기사들 잠깐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러코스터를 탄 코스피 2600선 밑에서 급반등이 나왔고, 뭐 살짝 떠가지고 시작했다가 쭉 빠졌다가 올라왔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기사 조선비즈 노자운 기자 레포트인데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도 급락했고요. 외국인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돈을 시장에서 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지금처럼 뭐 2,800도 무너지고 2,600도 무너졌다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코스닥 진단키트 관련주가 상한가라고 하네요. 물론 뭐 시젠이나 SD 바이오센서는 어떤지 제가 뭐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 이 롤러코스터면 저희들한테는 좋은 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마인드, 그런 투자 기법, 매매 기법을 적용하면 돼요. 나는 뭐 어렵고 모르겠으니까 그냥 장기 투자할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뭐 세럼이 이런 영상 안 보시면 되는 건 때문에 조금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제외 시총 상위주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여러 가지로 일제의 반등, 뭐 셀트리온도 반등했겠죠. 저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같은 시장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출렁출렁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연휴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수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연휴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시장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 또 어떤 이야기들 또는 뭐 오미크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거 다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충분하게 1월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2월 달은 지금보다 더 안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반등이 시작되면 시작됐지 여기서 뭐 2,500, 뭐 2,400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똑같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내가 아무리 싸게 종목을 건졌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1, 2%더 빠진다? 그럼 일단 손절하고 기다리면 돼요. 얼마인지 더 싸게.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거기서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절을 해도 1%, 2%.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어떤 종목을 10,000원에 샀는데 1%, 2% 떨어져서 9,800원에 손절을 쳐도 떨어지는 추세라면은 그거는 뭐 9,500원을 갈 수도 있고 뭐 9,000원을 갈 수도 있겠지만 더 싸게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집을 부리고 9,500원까지 또는 9,000원까지 버틴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11,000원을 찍고 1,800원, 1,700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팔면 되죠. 항상 손절 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익절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코스피 지수 뭐 쌍끌이, 뭐 개인과 기관. 하지만 뭐 외국인은 6천억, 6,988억 정도 오늘도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 어제 1조 5천억, 오늘도 뭐 3,800억 매도. 뭐 제가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본적으로 IPO 신규 상장하는 종목은 개 비싼 주식이기 때문에 안 쳐다본다고 했잖아요. 일단 뭐 공모주에 들어가셔서 뭐 10주가 됐든 몇 주가 됐든 건지셨던 분들은 빨리 파는 게 맞는 거죠. 기다리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보다는 일단 팔고 현금 확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금이 있어야지 투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코스닥도 6일 만에 거의 뭐 일주일 넘게 만에 뭐 반등했다라는 이야기고 진단키트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진단키트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PCR로는 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자가진단키트라든지 신속진단키트까지도 먼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CR을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뭐 휴마시스, 뭐 경남제약, 슈젠텍, 엑세스바이오 여러 가지로 출렁출렁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가 16% 올랐다고요? 바이넥스 뭐 반격의 시작인 건가요? 한번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SD 바이오센서 10%, 시젠 3%, 다 괜찮네요. 자, 바이넥스가 16%네요. 바이넥스. 셀트리온도 2% 반등 나왔고요. 뭐 반등이 안 나온 게 이상하죠. 물론 에이프로젠이 뭐 3% 반등 나온 건 이거는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자,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있는 종목 한번 찾아볼까요? 의미 있는 반등. 그닥 의미 있는 반등은 딱히 없네요. 딱히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말할 게 없고 그나마 그 앞서 말씀드렸던 진단키트 그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이쪽이 그나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고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유바이오로직스도 5%가 올랐어요. 37,650원. 하지만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조금은 비싸면 빨리 팔아야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주식. 물론 이 종목이 뭐 신풍이나 박세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 종목이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1도 생각하지 않아요.
유바이오로직스가 현금이 찍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비싸지면 팔아야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마찬가지죠. 한국 BNC도 변동성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쌀 때 사서 비싸면 팔고. 어제 같은 날은 또 이제 윗골이 달리면서 좀 비싸졌는데 오늘 같은 날은 또 조정을 받죠. 하지만 자리대가 높진 않아요. 자리대가 높진 않고 이러다가 또 이제 막 10% 15% 날아가는 퍼포먼스가 나오죠. 그럴 때 잘 보셔야 되고, 거래량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1,400만 주인데 오늘 300만 주밖에 안 터지잖아요. 어제의 20% 수준밖에 거래량이 안 터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은 조정을 받는 게 맞는 그런 거래량이었고, 잘 보셔야죠. 거래량과 가격대와 비행기가 뜨는 자리, 그런 부분 잘 확인하셔서 타점 잡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분봉상 거래량 뭐 5배에서 10배 정도 뜨는 순간에 양봉 2개 정도 확인하는, 그게 바로 비행기가 뜨는 자리, 랜딩 기어를 접고 날아오르는 그런 시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카카오페이는 저는 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10만원에도 안 사요. 10만원에도 저는 카카오페이 안 삽니다. 더 떨어져야지 맞는 주식이죠. 더 떨어져야지 맞는 주식이고, 뭐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 뭐 블록체인, 뭐 NFT, 뭐 핀테크, 할아버지를 갖다 줘도 개 비싼 거죠. PER, 퍼가 80배가 아니라 PBR, 장부상 가치보다 주가가 지금 80배라는 얘기예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장부상 자산 가치가 100만 원인데 80배니까 8천만 원을 쳐준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주가로 설명드리면은 한 15,000원? 15,000원 8, 8일은 8, 85, 40. 그쵸? 15,000원 수준인데 이 카카오페이의 장부상 가치가 뭐 건물을 판다든지 여러 가지 영업권을 판다든지 이래가지고 마련할 수 있는 이 카카오페이의 가치, 기업의 가치가 장부상으로 계산했을 때, 물론 그게 뭐 미래 가치가 됐든 뭐 성장 가치가 됐든 이런 거는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계산 가능한 장부 가치가 15,000원인, 한 주당 15,000원인 회사인데 지금 주가가 12만 원이라는 건 이거는 80배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맞죠? 아니죠. 15,000원이 아니라 1,500원이네요. 1,500원. 죄송합니다. 80배니까 카카오페이가 지금 PBR이 80 맞죠? 80이니까 8배가 아니라 80배니까 78배, 80배. 15,000원이 아니라 지금 한 주당 1,500원이어야지 맞는 거예요. 1,500원. 한 주당 1,500원이어야지 지금 장부상 가치하고 또이또이예요. 근데 주가가 지금 1,500원이 아니라 12만 6천원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망하다고 뭐 이렇게 평가해주고 여러 가지 미래 가치를 갖다 들이붓는다고 해도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뭐 어제 뭐 살짝 반등했는데 제가 좋게 말씀드렸네, 안 좋게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뭐 특허를 냈네 어쨌네, 그게 돈이냐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도 지금 현금을 못 찍어서, 매출을 못 찍어서 돈이 안 들어와서 계속 그걸로 뭐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곧 뭐 생산하고 뭐 매출이 나올 거고 다시 계약이 연장될 거고 스푸트니크 라이트를 생산할 거고 이런 이야기로 계속 뺑뺑이 돌리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에이프로젠 메디신도 마찬가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 돈이 들어와야 돼요. 기업엔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두 기업 모두 다. 심지어 돈이 잘 들어오기는 바이넥스도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떴지만 오늘은 시원하게 한번 반등을 해줬지만 100만 주 넘게 150만 주 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거는 뭐 개인 물량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냥 세력 물량이죠. 세력이 한번 쭉 끌어당겼어요.
자, 이 회사가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바이넥스. 보시는 것처럼 뭐 매출액이 조금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를 했지만 3분기 기준까지는 자, 얼마든지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돈은 잘 벌고 있는 회사예요. 매출 1,300억 수준, 영업이익 160억 수준. 20년도 결산, 21년도는 아직 답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회사도 지금 픽픽 쓰러지고 망가지고 있는 주가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PB파마가 됐든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됐든 너무 울고 먹는 거죠. 이거 뭐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이제는 돈을 보여줘야 돼요. 매출을 보여줘야 되고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지 말로는 해결이 안 돼요. 자,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고 매출이 정말 많이 발생되고 있는 SD 바이오 센서와 시젠 말할 필요 없죠. 뭐 지금 예상으로는 거의 뭐 조단위 순이익이 날 수 있는 조단위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는 회사가 SD 바이오 센서고요. 오늘 뭐 어제 그 장대 양봉 떨어졌을 때 어제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충분히 뜰 수 있는 자리라고 했죠. 모르겠습니다.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좋게 말씀드려도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절이 하수상하니 이 종목이 스윙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은 단기로만 보자고 했어요. 오늘 뭐 고점이 10.91%고 종가가 10%인데 이거 그냥 오버나잇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뭐 목요일까지 돈이 묶여버리잖아요. 목요일까지 돈이 묶여버리고 목요일날 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버나잇 안 하는 게 맞아요. 일단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5만원 중반대에서 건져서 6만원 찍었는데 당연히 파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상황에서는 무조건 오버나잇 없이 당일 매수 당일 매도 하는 게 맞습니다. 시젠도 잠깐 볼까요? 자, 장중에 7%까지 갔다가 종가가 3%예요. 이거 뭔가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그냥 파도 타기만 하세요. 고점에서 털었다면은 5%, 6% 이상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종가 오버나잇 했다면 3%밖에 못 먹는 거예요. 야, 너 왜 자꾸 말이 바뀌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제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젠도 SD 바이오 센서도 그 어떤 중장기 종목도 지금은 지금 시장에서는 당일만 보는 게 맞다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식 투자자는 말이 바뀌는 게 맞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좋았던 종목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니까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야, 너 그때는 이 종목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지금은 이 종목 이렇게 얘기해? 라고 태클 거는 게 그런 사람들이 병신이에요. 병신. 주식 투자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겁니다. IA 견조하죠. 뭐 이런 시장에서 3% 4%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닥에서 꾸준히 퍼포먼스 보여주면서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저는 이러다가 어느 순간 날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텔레치스로 따지면은 텔레치스는 지금 IEA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또이또이 치는 비슷한 회사인데 가치가 절반이에요. IEA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가능성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슈팅이 안 나왔고 지금 뭐 21선 간당간당 하잖아요. 얼마든지 타점 잡아서 거래량 터질 때 비행기가 뜨는 자리 보고 단타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차량 반도체 관련해서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셀트리온, 크래프톤 다 반등했어요. 뭐 2%, 뭐 3%다 반등했고 뭐 굳이 보진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 SK 하이닉스가 6% 뜨는 시장에 있네요. 빠졌으니까 뜨는 거죠. 빠졌으니까. 뭐 써니전자, 경남스틸, 뭐 덕성, 프리엠스. 어제 제가 이 정치 테마주 관련돼서 원래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정치 테마주가 그래도 빛을 발하고 조금 움직여주는데
오늘은 정치 테마주조차도 안 움직이네요 라고 말하자마자 다시 또 어제와 다르게 뭐 9%, 뭐 4%, 3%, 그래도 꽤 움직였어요. 6%. 아직 주포대 돈질이 살아있는 거죠. 설거지가 안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뭐 아직 설거지가 끝날 수가 없는 게 지금 확실한 게 아니죠. 누가 될지 아직도 몰라요. 뭐 윤석열이 앞서간다, 뭐 이재명이 앞서간다, 시소 게임이죠. 시소 게임이고, 뭐 안철수도 단일화 테마 관련해서 살아 있어요. 다만 뭐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캠프에 참여한다고 했다가 뭐 공천 관련돼서 뭐 공천 보장해달라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잡음이 들려가지고 조금 안 좋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뭐 경남스틸이나 영화금속 저는 아직 한 방 살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써니전자나 안넷 같은 경우 안철수 단일화 관련해서 살아 있는 한 방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프레임스나 덕성은 뭐 어쨌든 1등 주자 둘 다 1등을 다투는 그런 주자들의 테마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지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수소경제, 수소 연료전지, 연료 발전 이쪽으로 이제 넘버원이죠. 우리나라 넘버원. 두산 퓨스에도 조금 살아났네요. 조금 살아났고, 뭐 아시죠? 비덴트, 위메이드, 카카오페이 똑같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테마로 움직였던 다 개 비싸다. 다 개 비싸고, 비덴트는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반토막이에요. 3만원 까질 때, 3만원 떨어질 때, 3만원 깨질 때 처음 말씀드렸는데, 그 처음 말씀드린 그 3만원 깨진 자리에서 정확히 반토막 났죠. 뭐 위메이드나 카카오페이도 비싸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비싸고, 위메이드 5만원도 비싸요. 위메이드 5만원도 비싸고, 카카오페이 10만원도 비쌉니다. 자, 뭐 에디슨 EV는 뭐 그냥 자리대 지켜주는 것 같고, 이 종목도 뭐 이렇게 변동성이 무지막지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조금 싸졌을 때 들이댔다가 수익률 나면 바로 나오는 게 맞는 종목이죠. 에디슨 EV. 굳이 뭐 차트는 보지 않겠습니다. 뭐 아주아이비 투자는 4%가 올랐는데 3,500원이네요. 언제 정말 아주아이비 투자, 제 마음속에 삼성전자죠. 그 빛을 발할지는 한번 두고 볼 거고요. 제가 자주 거래하는, 최근에는 거래를 못하고 있지만 코스닥, 코스닥 150 레버리지, 어제 8% 떨어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5% 반등했어요. 롤러코스터 역시네. 레버리지니까요. 그리고 대우건설은 뭐 5,670원 수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뭐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건설 관련해서 이 대선이 끝나야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명확하게 펼칠지 안개가 걷히면은 그때 돼서 움직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대덕전자, 뭐 네페스 제가 그렇게 얘기해 드렸죠. 37,000원, 뭐 38,000원 이럴 때 모가지라고 제발 좀 정리하시라고. 아무리 장기적으로 유망하고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시장 망가지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좋다 하더라도 빼야 될 자리에서는 빼는 게 맞는 건데, 너무 조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조금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3만원까지 갔네요. 드림 시큐리티도 못 드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4,000원 깨졌는데 시장이 깨진 부분도 많고, 드림 시큐리티가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별다르게 언급해 드릴 만한 종목은 다 말씀을 드렸고, 더 말씀드린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목요일까지, 수요일까지 시장이 안 열릴 거고 목요일날 시장이 열릴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준비하셔서 추스리시고 현금 확보해 가면서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르게 뭐 시사 관련 이야기도 들 텐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시사 관련된 브리핑 할 겁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